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2주차 자바스크립트 한눈만 패는 자바스크립트 2주차 배열편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변수를 살펴보면서 변수의 데이터 타입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인 그 배열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저희 방송은 지난 시간에 공지를 했듯이 앞으로는 계속 클라우드 9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클라우드 9이 사람마다 다 개발 환경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는 제가 그분들 PC를 직접 어떻게 조작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같은 툴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클라우드 9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개발 툴이거든요. 예. 여기 클라우드 9으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워크샵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워크스페이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웹스톰, 저 같은 경우는 웹스톰 많이 쓰는데 웹스톰과 약간 비슷한 레이어 형태가 나와요. 여기에서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수업 내용인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은 그 순서가 있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순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열들은 이전에 저희가 변수를 다루면서 변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인권 아니면 넘에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배열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한 개 이상의 값들을 변수 안에다가 저희가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의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변수를 ARR이라고 제가 변수명을 짓고 그 다음에 FAPPLE 뭔가 과일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그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그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그래서 지금 제가 배열을 생성을 했는데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가로 있죠. 대가로 있죠. 이렇게 배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대가로를 사용해서 표식을 해주시면 지금 이거 자체가 배열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대가로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드는 방식을 리터널 방식이라고 해요. 이 리터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막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접 애플, 바나나, 토마토 그런데 이러한 값들을 대괄호를 사용해서 넣는다. 예.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형태를. 그래서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리터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배열에서 여기 애플, 바나나, 토마토 얘네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엘리먼트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소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여기를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의 지금 위치, 바나나의 위치, 토마토 위치. 그래서 애플이 지금 첫 번째 있고 바나나 두 번째, 토마토가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위치 지점을 잘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의 그 지점들, 이 데이터들이 결국 어디에 자리를 잡혀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인덱스라고 표현을 해요. 인덱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리터널 방식으로
배열을 만드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레이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생성자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 배열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고 생성자 함수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생성자 함수는 VRR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앞에 u를 선언을 해주시고 ARR, AY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이게 끝이에요. 생성자 함수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이걸 이제 배열 생성자, 어레이 생성자라고 하는데 이 생성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같이 왔네요. 여기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그 모질라 MDN, 네, MDN 사이트인데 MDN 사이트에서 웹 플랫폼에 자바스크립트로 들어와 주시면 옆에 이렇게 레퍼런스 부분에 빌트인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그 오브젝트 부분에 들어가시면 바로 아래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죠. 두 번째 어레이라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네, 어레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위에 상단에 프로퍼티랑 메서드라고 있어요. 예. 한번 다른 것도 보도록 할까요? 지금 어레이를 저희가 살펴봤고 뭐 한번 펑션도 보도록 할까요? 펑션도 지금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랑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메스도 프로퍼티랑 메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빌트인 안에 들어간 얘네들은 전부 다 그 프로퍼티랑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생성자 함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생성자 함수는 뭐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스트링으로 치시면 얘는 그 문자열 생성자 함수예요. 예. 그리고 넘버를 치시면 얘는 숫자 생성자 함수고 오브젝트를 하면은 얘는 객체 생성자 함수예요. 예.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MDN에서 프로퍼티랑 메소드가 있잖아요. 이 생성자라는 건 이러한 그 프로퍼티와 메서드 그러니까 얘네들을 저는 그 기능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뭔가 어떤 행위를 보다 수월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그런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공간을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쉽게 스타크래프트 저 아시죠?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자면 스타크래프트는 뭐 테란, 저그, 그 다음에 프로토스 이 세 가지 종족이 있잖아요. 걔네들 자체를 생성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종족마다 뭐 테란 같은 경우는 뭐 스탬팩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베슬이 EMP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프로토스는 뭐 사이오닉 스톰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비터 기술 같은 것도 있고 저그는 뭐 디파일러가 뭐 피를 뿌린다라든지 뭐 아니면 다크수험 같은 거 뭐 사용을 한다라든지 각 종족별로 뭔가 고유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기술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자는 그러한 각 종족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레이 종족, 오브젝트 종족, 스트링 종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 종족 안에 프로퍼티랑 메서드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한해서 일단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게 지금 뭐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합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저는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이런 종족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종족들마다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단축키 보면 어택 같은 경우는
모든 종족이 다 동일한 어떤, 이건 기능이라고 하긴 그런데 좀 명령어잖아요. 예,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여기 생성자에서도 이렇게 랭스처럼 어레이, 랭스 프로토타입, 랭스처럼, 그리고 또 보시면 빌트인의 넘버를 보도록 할까요? 넘버 쪽에는 없고 스트링 쪽에 보도록 할게요. 스트링에 저희 문자에 있는 스트링. 네. 스트링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에도 랭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아까 그 프로토타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 개념 자체는 우선 현재 단계에서는 스킵을 하고, 예. 이렇게 종족마다 또 공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생성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스타크래프트의 종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레이 종족, 오브젝트 종족, 스트링 종족이 있는 거고, 그 종족별로 이런 프로퍼티와 메서드라고 하는 뭔가 사이오닉 스톰과 같은 그런 기술들, 또는 다크선과 같은 기술들이 다 각자 갖고 있어요. 예. 서로 좀 그 각 종족별로 고유하게 갖고 있는 기술들, 또는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생성자 배열을 통해서 한번 그 함수를 그 배열을 한번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뭐 5, 4, 3, 2, 1 애플 이렇게 넣으면 이미 지금 이거 자체가 생성자 함수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콘솔 로그 ARR2로 정의를 그 값을 넣고 런 값을 누르면 네, 이렇게 5, 4, 3, 2, 1 애플이 호출이 됐죠. 지금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리터널 방식, 생성자를 가지고 또 배열을 만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인덱스라는 건 이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는 좌표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로 일단 저희가 결과물을 봐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있는 이 애플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애플을 불러오려면 먼저 변수 배열의 명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 2개, 그 다음에 이 애플의 좌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숫자 1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 1을 넣고 결과값을 보면은 네, 바나나가 출력이 됐죠. 애플이 아니라. 예. 그 배열에서의 좌표의 시작점은 지금 애플이 있는 공간이죠. 여기는 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애플을 다시 한번 불러오고 싶다면 대괄호 사이에 숫자 0을 넣어 주셔야지 저 값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값을 받게 됐죠. 이게 인덱스예요. 그럼 여기 토마토는 0, 1, 2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런을 누르면 네, 토마토가 나타나게 되죠.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원래 제가 평소에는 맥으로 하는데 방송은 또 윈도우로 해야지만 좀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손에 익지 않아서
약간 중간중간에 오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인덱스, 이 인덱스가 바로 좌표 값이죠. 그래서 애플이 0, 그 다음에 바나나가 1, 그 다음에 토마토가 2.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배열 안에 그 데이터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랭스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콘솔 로그 부분에 ARR 하고 랭스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면은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애플, 바나나, 토마토 이 세 가지가 있죠. 런을 했을 때 3이 출력이 돼요. 예.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의 개수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 랭스 값은 배열에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트링에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랭스는 어떤 문자의 텍스트 길이 또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프로퍼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제가 그 간단하게 눈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맨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뭐가 프로퍼티고 뭐가 메소드인지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의외로 쉬웠어요. 이렇게 뒤에 괄호 표시가 있는 것들, 얘네들은 메소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얘네들은 메소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괄호가 없는 위에 상단에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괄호가 없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난다고 그랬네. 아, 괜찮습니다. 예, 이거 지난 방송 그 리마인드 방송이라서요. 예. 미안하시면 추천하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랭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뭐 좌표값, 그러니까 인덱스 값을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의 값이 출력이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콘솔 로그가 지금 반복적으로 3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ARR이라고 하는 저 배열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출력이 될 수 있는, 출력이 되게끔 하는 그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자, 여기에서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저희 자바스크립트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포문이죠. 이 포문을 가지고 저 ARR의 안에 있는 데이터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for var i 값이 0. 이 i를 0으로 준 이유는 데이터의 인덱스의 시작점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i arr 해서 ranks 이렇게 했을 때 arr은 랭스를 줬을 때 3이잖아요. 여기서 그 트릭을 사용하는 거야. 0, 1, 2. 실제 인덱스는 2인데 랭스를 사용하면은 데이터 이 안에 있는 개수를 그냥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표가 아니죠. 개수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1개, 2개, 3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레이 랭스를 했을 때 3이랑 동일한 값이에요. 네. 3이랑 동일한 값인데 일단은 제가 랭스로 다시 바꿔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폼은 루프를 돌 때마다
이게 참이면 그러니까 결국 i가 0이고 0이 어레이의 그 개수보다 작으면 일단 i를 1 올려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콘솔 로그 그 다음에 인덱스 해서 이 그 로그에 이제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이제 엘리먼트. 그래서 엘리먼트가 저희가 ARR 여기 대괄호 안에는 i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결과물을 보고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출력을 해서 정말 애플, 바나나, 토마토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포문에 인덱스 0, 엘리먼트 애플, 네, 이렇게 0, 1, 2, 애플, 바나나, 토마토 이렇게 다 나오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자, 그럼 이 포문을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i가 0이에요. 0이고 i는 여기가 지금 3이랑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3보다 아직까진 작아요. 그리고 i가 이제 1이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는 1이 올라간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1이 올라간 값은 여기에 다시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0이 1로 이렇게 바뀌게 된 상태에서 여기는 0값을 취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네. 그래서 인덱스의 0번째 그리고 배열의 0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호출한다. 그리고 지금 1이죠. 1은 또 ARR 그러니까 데이터의 3개의 데이터의 길이보다 아직까지는 작아요. 네, 작은 상태에서 또 여기가 i 뿔뿔해서 2로 돼요. 그럼 여기는 1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덱스 1 엘리먼트 바나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 여기가 이제 2가 된 상태에서 2는 또 여기 AR 그 랭스보다 또 작죠. 그 상태에서 다시 i 뿔뿔해서 여기가 이제 2가 아니라 3이 되고 밑에 있는 쪽이 2 그리고 2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 0 엘리먼트 토마토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bar i가 3이고 3이 여기에서는 지금 이 등호가 true가 아니라 이제 false가 됐죠. 그러니까 같은 3인데 뒤에 쪽이 지금 크다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false가 돼서 i 뿔뿔이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콘솔 로그 요 안에서는 동작을 하지가 않는데 대신에 이거는 제가 변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중괄호 됐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콘솔 로그로 다시 i를 호출을 하면은 이 값은 어떤 값이 나오죠? 요 지금 홈은 바깥쪽에 있는 요 i 어떤 값이 나와야 될까요? 4요? 아닙니다. 빤따 소닉님 4가 아닙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잘해주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3. 네, 3 맞아요. 자, 런을 해보면은 네, 여기 3이 나왔죠.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한 번 더 여기 제가 i를 0으로 바꿔야 되네. 제가 계속 임의로 숫자를 바꿔가지고 0 i 아까 저희가 출력했던 그 값 그대로 나오게 하도록 할게요. 예. 다시 런을 해보면 네, 인덱스 0, 1, 2 해서 엘리먼트 토마토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밖에 3이 출력이 돼요. 왜 3이냐면은 여기가 1 되고 2가 되고 3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false가 됐죠. false가 됐기 때문에 i 뿔뿔이 안 돼요. i 뿔뿔이 안 돼서 얘는 4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 3 값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포문 안쪽에 있는 이 콘솔 로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여기에서 이미 한번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바깥쪽에 콘솔 로그 i를 했어요. 근데 그 i는 이미 3 값을 취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3이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함수 단위 그 블록체인이었나? 정확한 용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요 블록이 기준이 아니라 이건 약간 스코프 개념이랑 좀 비슷해요. 블록이 기준이 아니라 함수 단위를 기준으로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i 값은 이미 변경된 i 값 여기에서 이제 3으로 바뀐 그 값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 개념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알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스코프도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포문을 살펴봤고요. 어,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키라 인파이님, 뭔가 그 멘트가 있으시면은 네, 그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예, 계속 그럼 중간중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for 입문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아, 호이스팅. 아, 여기에서 호이스팅 개념이 들어가는군요. 아, 호이스팅은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하려고 했는데, 음, 거기서 해봐야 되겠네요. 작은 건님, 여기 이제 클라우드 9이라고 하는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저희가 아까 포문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for 입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or 입문. 제가 좀 시간 관계상 그 소스 타이핑 해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자, for 입문은 뭐냐면 일단 ARR 저희 데이터죠. 데이터 안에 있는 인덱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for 입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 포문이랑 형태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배열 안에 있는 인덱스. 근데 여기서 인덱스의 그럼 시작점은 자동으로 0이 되겠죠. 0이니까 그럼 여기는 0 그리고 인덱스를 여기에 또 배열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0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또 호출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인덱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인덱스. 예. 그리고 ARR 값은 이렇게 두 번째가 인덱스의 좌표가 2가 끝이니까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그 여기 있는 뭐 3이 되고 4가 되고 그럴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for 입문은 자연스럽게 약간 요 위에 조건문이랑 똑같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포문 안에 아이도 가능해요. 네. 조 초요료님. 네. 아 그리고 이 시간에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어 아무래도 오늘이 주말이기도 하고 토요일 날 보통 이제 아프리카가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버퍼가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버퍼가 좀 심해지기도 하고 좀 이런 튕김 현상이 좀 간혹 가다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포문까지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마친 것 같아서 예. 한번 또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네. 이게 어쨌든 유튜브 편집용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 for 입문은 네, 다시 for 입문은 위에 저희가 살펴본 for문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어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그 인덱스 안에 있는 데이터에도 이런 형태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위에 for문의 bar index in ARR 이 부분은 여기 위에 저희 for문에 봤었던 이 위에 있는 조건 이 부분이랑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인덱스가 이제 2가 되고 배열 안에는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값이 저희가 3을 지금 총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 좌표가 2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출력을 해보면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출력을 하면은 위에 거랑 동일한 형태로 출력이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for 입문을 사용을 해서 한번 데이터에 접근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for 이치문 들어갑니다. for 이치문은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for 이치문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저보다 설명이 좀 잘 되시는 분 있으시면은 채팅방으로 좀 남겨주세요. 네. 그럼 for 이치문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for 이치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네, 이렇게 빈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값을 그러니까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 값을 갖고 있는 result라고 하는 이렇게 변수. 그런데 이 스트링 안에는 아무런 값이 없어요. 그냥 선언만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for 이치문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변수 배열 뒤에 for each 이게 배열이 갖고 메소드예요. 결국은 저희가 for each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인덱스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건 엘리먼트, 두 번째는 좌표값이죠, 인덱스, 세 번째는 배열을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제가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엘리먼트 결국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바꿔보도록 할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인덱스 데이터의 좌표, 세 번째는 이제 배열 값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값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result라고 하는 여기 위에 상단 빈 변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escape를 사용해 가지고 줄바꿈 현상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엔터죠, 일종의 저 엔터 기능이 들어가는 걸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콘솔 로그를 통해서 리설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렇게 for 이치문이라고 해서 0번째 바나나, 첫 번째 0번째 애플, 첫 번째 바나나, 두 번째 토마토,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제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배열 값이 계속 출력되도록 이렇게 다 일단 여기 이 값은 뒤에 있는 이 ARR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제가 제거를 하면은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할까요? 제거를 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네, 위랑 그 앞에 인덱스 엘리먼트 요걸 표시해 주는 것만 없을 뿐이지 똑같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됐어요.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for문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for 입문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for each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for each문은 그 함수를 호출되는 형태가 결국은 콜백 함수 형태로 호출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콜백이란 저희 다음 그 4주차 때 이제 진행할 이제 함수 내용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인자, 매개 변수 약간 이런 개념인데 파라미터로 어, 함수를 받는 거 그걸 이제 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한다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함수 스터디 진행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for each문을 또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일단은 for each문은 그 콜백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대 3개의 인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대 3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에 어레이를 넣었었죠. 예. 그 어레이처럼 최대 3개 인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 여기 그 데이터 접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음. 네, 없으시면 이제 메소드로 배열의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결국 그 생성자, 그 종족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 플롯이라고 하는 과일이 담겨져 있는 과일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푸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푸시. 그래서 이렇게 플롯에 푸시를 넣고 그 푸시의 값으로 오렌지랑 제가 멜론을 추가를 했어요. 멜론을 추가를 했고 일단 오픈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값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콘솔 로그 플롯을 치고 다시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작은 거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푸시를 사용하는 순간 원래 있던 배열 안에 두 개의 또 다른 데이터가 삽입이 됐죠. 근데 그 데이터는 토마토 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토마토 뒤에 오렌지랑 멜론이 출력이 됐죠. 예. 그래서 이 푸시를 사용하면은 기존에 있는 배열에 추가 데이터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추가된 데이터는 원래 배열 데이터 안에 맨 뒤에서부터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푸시 메서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반대로 맨 앞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메서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는 이걸 다시 한번 지우고 이번에는 푸시가 아니라 언시프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저 데이터가 이제 뒤가 아니라 앞으로 출력이 돼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는 푸시를 사용했을 때는 토마토 뒤에 오렌지랑 멜론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언시프트를 사용하면은 오렌지랑 멜론이 애플 앞에 붙게 됐어요. 애플 앞에. 그래서 이 언시프트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삽입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맨 앞에 삽입이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일단은 네.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뭐가 있냐면 팝 팝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여기에서 그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팝을 하고 팝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결과를 보면은 지금 출력물이 애플이랑 바나나밖에 없죠. 애플이랑 지금 바나나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마토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 팝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배열의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져요. 자, 그럼 아까 저희가 맨 앞에 데이터를 삽입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맨 뒤가 아닌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shift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shift.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런을 하면은 이번에는 애플이 사라졌죠. 그래서 바나나랑 토마토 이 2가지 데이터만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건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인 메소드. 조인 메소드를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array 조인을 해주시고 조인 메소드를 넣어주시고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값으로 중간에 그 하이픈 있죠. 마이너스. 그거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콘솔 로그를 해서 다시 저 array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까요? 좀 다른 형태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array join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변수 안에 array join이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랑 다르게 출력이 됐죠. 네. 그래서 array join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처럼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변수 안에 이 값을 담아줘야지만 일단 그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죠? 형태. 배열에서 지금 아까는 얘네가 A, 쉼표, B, 쉼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이 나누는 기준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만약에 얘를 제가 바꿔서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플러스로 하면은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여기에서 뭐 아무런 기호를 안 넣었다. 지금 어떠한 그 텍스트 정보도 넣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A, B, C, D가 붙여서 출력이 되죠. 이렇게 스페이스 한 칸을 띄면은 A 공백, B 공백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joi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 ARR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은 현재 배열이거든요. 근데 이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순간 이 ARR 이 join의
데이터 타입은 배열이 아니라 문자열이 돼요. 스트링이 돼요. 한번 타입 오브를 통해서 ARR 조인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타입 오브를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예, 요 스트링. 콘캣이랑요. 콘캣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인 일단 메소드 설명이 끝나면 네. 그래서 일단 이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배열의 성격이 스트링으로 바뀌게 된다. 요게 아주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장지혜 님이 질문해 주신 콘캣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나요? 장지? 네. 네. 자, 제가 알파벳이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숫자가 들어간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배열을 한번 합쳐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배열을 합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알파벳 뒤에 이 콘캣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알파벳 이 배열 값 뒤에 넘버릭의 요 값들이 삽입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변수명은 알파 넘버릭이라고 제가 캐멀 케이스인가? 예. 캐멀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낙타 등. 네. 아, 장주원님.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알파 넘버릭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럼 얘를 콘솔 로그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결과를 보면은 A, B, C가 지금 하나로 합쳐졌죠. 변수가. 네. 지금 버퍼가 저도 걸렸어요. 요. 다행이다. 지금 풀렸어요. 풀렸어요. 아, 넘버가 아니었네요. 뉴머릭이네, 뉴머릭. 네. 뉴머릭이에요. 뉴머릭. 초려는 역시 예. 제가 여러분들이 잘 방송을 보고 계신지 일부러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파 뉴머릭 뉴머릭으로 다시 수정을 할게요. 네. 보시면은 결과값이 ABC 1, 2, 3 이렇게 출력이 됐죠. LBC 1, 2, 3으로 출력이 됐는데 아까 조인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얘는 스트링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되지 않았죠? 배열 형태로 그대로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콘캣 메서드는 뭐냐면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는 배열을 이어 붙이고자 할 때 사용이 돼요. 이어 붙이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데 그 결과 값 또한 배열로 출력이 돼요. 아까 조인이랑 다르죠. 이런 점이 조인이랑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메서드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모질라 MDN에서 여기에서 네, 빌트인 오브젝트의 어레이로 들어가시면 여기 메서드들 많죠.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것 좀 하나 보도록 할까요? 조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그러면 조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조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들이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관련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돼요. 솔트요? 아이고, 제가 지금 채팅창을 갑자기 껐는데 잠시만요. 네, 장주원님, 솔트. 일단 여기는 이름보다는 아이 들어있는 게
조금 더 신상에 좋으니까 예, 보호할 수 있으니까 장진님 일단 솔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솔트는 여기는 아직 번역이 안 됐네요. 영어로 돼 있어요. 솔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일단은 리턴 값으로 어레이를 취하네요. 예. 그러니까 결과값이 어레이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한번 이 솔트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지금 체리, 그 다음에 애플, 바나나 순으로 지금 작성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콘솔 로그를 안 했군요. 콘솔 로그 플롯을 사용을 하고 런을 하면은 네, 순서가 지금 다르게 출력이 됐죠. 애플, 바나나, 체리로 출력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솔트를 사용하면은 이 솔트는 어떠한 그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깔끔하게 순서에 맞춰서 예, 이 솔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준점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정돈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알파벳 같은 경우는 A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래서 알파벳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A, B, C 순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배치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 숫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MDN 거 살펴봐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 10, 2, 2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똑같이 값을 잠깐만요. 똑같이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제가 2로 바꾸고 10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1, 2, 10, 21 숫자가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으로 제가 배치를 했는데 실제 결과물은 1, 10, 2, 21이에요. 네. 그래서 숫자는 저희가 일단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대신에 그 결과가 앞자리에 숫자가 작은 거 그거 기준점으로 솔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기 순이 아닌 거예요. 예. 첫 자리에 뭐가 오느냐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솔트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아마 이거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 솔트라는 걸 사용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 재기 함수 같은 거 콜백 함수 콜백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지금 넘버 안에 4, 2, 5, 1, 3 뭔가 숫자가 정렬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 솔트라고 하는 이 콜백 함수 요걸 이제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런을 해 보면은 숫자가 여기는 엉망진창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1, 2, 3, 4, 5가 정확히 출력이 됐죠. 네. 여기에서 솔직히 저도 이 솔트의 이 펑션 그 다시 재정렬해주는 숫자 값을 재정렬해주는 요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웠어요. 통으로 외워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데 그 재기함수 콜백 함수 콜백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요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정렬 알고리즘. 네. 근데 요거 솔트만으로도 가능하긴 해요. 숫자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함수부를 좀 공부하면서 그 좀 딥하게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B-A요? 한번 B-A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가 역순이 되는지
네, 빠따 보니 소닉네. 네, B 마이너스. 네, 역시 B 마이너스로 하니까 이번엔 숫자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순으로 정렬이 됐죠. 이 솔트 사용하면은 쉽게 뭔가 여러분들 원하는 형태로 숫자 값은 바꿀 수 있어요. 예. 요거 좀 알아두시면 괜찮은 트릭인데 이거 근데 좀 알고 사용하면 조금 더 낫죠. 예. 알고 사용하면 좀 나아서 이거는 좀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지식이 좀 얕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요거 문장 그냥 통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일단. 근데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그냥 다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 거 있는 거 다시 첫 번째 그 다다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4, 2랑 대입해보고 4, 5랑 대입해보고 4, 1 대입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배치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아직 정확히 저도 인지를 못해서 요거는 제가 함수 부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 게시물에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메소드는 여기 MDN 이쪽 부분에서 계속 살펴봐 주시면 돼요. 지금 어뢰의 메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디스크립션 부분에 뭐 예제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제 배열 안에 배열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지금 스코어라고 하는 제가 배열을 선언을 했고 또 그 안에 대괄호를 나눠서 배열을 또 만들어줬어요. 이걸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빠따보니 소님, 네, 저 영어 공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하려면 영어는 필수예요. 음,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 이 배열 안에 배열 요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다차원 배열 안에 제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콘솔 로그로 스코어죠. CORES 스코어에 0을 선택을 하면은 0을 선택을 하면은 네, 여기 100, 80, 90, 150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첫 번째 요 배열, 요 전체 이 데이터 이것도 한 묶음의 데이터인 거예요. 예,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90이라는 거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 안에 있는 90 요 데이터에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첫 번째 거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90이라는 데이터에 인덱스 값을 삽입을 해 주시면 지금 여기가 0, 1, 2죠. 그러면 90이 출력이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여기 데이터에 있는 87 87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0, 1, 2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인덱스로는 두 번째 좌표에 있는 배열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 0, 1 첫 번째에 있는 엘리먼트에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87이 출력이 됐죠. 네, 20을 맞아요. 콩파님. 네. 아, 역시 빠따보니 쌤님, 네, 센스가 있네요. 12시가 지났네? 추천 눌러야지. 네, 맞습니다. 12시가 지나면 추천을 누를 수가 있어요. 추천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배열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보면, 그러니까 배열 안에 배열은 이렇게 한 줄로 보면은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0, 1, 2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까 한 줄로 했을 때보다는 가독성이 낮죠. 그리고 배열 안에 배열뿐만 아니라 배열 안에 또 객체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형태를 보여드리면 네, 조금 아래쪽 터미널을 줄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배열을 먼저 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은 그 손가락 모양이에요. 그 콩팡님, 네, 손가락 모양, 그 엄지척 이미지 그 보시면은 그게 아마 추천하기일 거예요. 네. 자, 배열을 보시면 다시 배열 안에 객체를 지금 삽입한 형태인데 여기에 배열의 안에 중괄호를 넣었죠. 이 중괄호를 넣으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객체를 담을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배열이랑 객체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그 2주차 수업 그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주 그 3주차 때는 저희가 오브젝트 객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